제2차 인천 상륙작전. 701함은 12월 17일 동해에서 이탈하여 다음날 12월 18일 진해기지로 돌아왔다. 북풍한설 몰아치는 동지섣달, 함경도 창망한 바다에서 진해에 돌아오니 봄날같이 포근했다. 함장의 인사명령이 내려왔다. 전쟁이 터진 첫날 부산으로 쳐내려오는 적함과 맞닥뜨려 치열한 포격전 끝에 전승을 거두고 해군의 한 척뿐인 전투함 인가닥에 동서남해를 쉴 새 없이 누비며 싸운 백두산함의 지휘관 최용남 중령이 진해 도착 다음날 해사 1기생 노명호 소령에게 지휘봉을 넘겼다. 원래 함장의 이 명령은 12월 6일로 되어 있었으나 동해에서의 작전 수행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 12월 19일에서야 배에서 내렸다. 전쟁 중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다. 승조원들은 모처럼 휴식다운 휴식을 모항에서 취할 수 있었다. 이때의 필자의 가족들은 안양에 있었다. 흩어진 가족들은 구입할 수복 후 모두 안양에서 다시 합류해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중공군 침공으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인지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701함은 새로운 함장인 노명호 소령 지휘하에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한 다음 날 1951년 1월 5일 서해로 출동했다. 이때 유엔군은 한강, 양평, 홍천선으로 후퇴하고 또다시 37도선으로 철수 중이었다. 701함은 황해도 지역에서 바다를 통해 남하하는 피난민을 호송하며 인천에서 옹진반도에 이르는 해역을 통제했다. 1월 27일에는 4천여 명의 피난민과 방공청년단을 황해도에서 백령도로 이송하는 LSD-80이함을 호송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호송 임무를 끝내자 이날 해군 본부로부터 부산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날 저녁 늦게 부산에 도착하니 다음날 진해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진해 군항, 공창, 사관학교 등을 시찰할 유엔 유연단 일행을 부산 진해 간 왕복 이송하라는 것이었다. 1월 28일 오전 701함은 유엔 유연단을 편승 출항하여 진해로 이송했다. 처남 정재욱이 701함으로 와서 필자에게 가족들이 도만동 관사에 내려와 있다고 전해주었다. 저녁에 퇴근해서 관사에 들어서니 가족들 모두가 기뻐하며 반겼다. 중공군들이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할 때 아버지는 안양에서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지난 1월 초순에 해군 소위 아들이 있는 진해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어머니와 동생 호섭과의 만남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그동안 고달팠던 피난 생활 이야기를 하셨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다. 701함은 이틀간 진해에서 보내고 1월 30일 또다시 유엔 유연단을 태우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군수물자를 적재하고 2월 1일 06시 서해로 출동했다. 서해 안에는 제951 서해 전대사령관 영국 해군 스콧 몬크리프 소장의 지휘하에 한국함정 YMS 501정, JMS 301정, 302정, 306정, 310정이 인천 팔미도, 무의도, 영흥도, 덕적도, 연평도 해역에서 작전하고 있었다. 701함이 2월 2일 10시 50분 덕적도 근해에 도착하자 노명호 함장은 덕적도 주둔 사령관 김종기 소령을 배로 불러 서해 도서의 적정 상황을 듣고 곧바로 인천 내항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15시경 팔미도 해역에 이르니 미국 순양함 헬레나함에서 발광 신호가 왔다. 자기 배에 계류하라는 신호였다. 계류 후 노명호 함장은 필자를 대동하고 헬레나함으로 건너가 함장을 만났다. 사관실에는 영국 순양함 벨파스트함 작전장교도 와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난 후 헬레나함 함장이 우리에게 커피를 권하면서 서두를 꺼냈다. 지금 육지에서는 유엔군이 한강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수원 북쪽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 측방 인천에 압력을 가해
유엔 지상군에 대한 짐을 덜어주려 합니다. 그리고는 탁상 위에 해도를 펴놓고 손가락으로 월미도를 짚으며 작전 계획을 설명했다. 여기 월미도에 있는 적의 포대 위치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701함이 월미도에 가까이 들어가 포격을 가했으면 합니다. 가까이 들어갈수록 적의 많은 포대 위치가 노출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격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적이 응사해 오면 즉시 점포로 귀함을 엄호할 것입니다. 함장이 헬레나 함장에게 물었다. 월미도에 접근해 3인치 포로 포격을 하겠습니다. 언제 포격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일 2월 3일 관측하기 좋은 정오쯤이 좋겠습니다. 귀함이 파악하고 있는 월미도의 적 포대 위치는 어디인가요? 헬레나 함장은 작전 장교에게 확대한 월미도 해도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 작전 장교가 월미도 해도를 탁상 위에 펴놓자 헬레나 함장은 적의 포대 위치를 연필로 표시했다. 노명호 함장이 이 해도를 카피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자 헬레나 함장은 이미 준비해둔 월미도 해도를 작전 장교에게 가져오게 하여 노명호 함장에게 건넸다. 노명호 함장은 내일 11시에 8미도 근해에서 출발하여 월미도로 최대한 접근해서 포격하겠으니 어모 사격을 부탁합시다 고 말했다. 헬레나 함장은 영국 순양함 벨파스트 함도 가세에 전포 사격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두 함장은 서로 악수하며 내일의 승전을 다짐했다. 함장은 배에 들어와 장교들을 사관실에 집합시키고 헬레나 함에서 계획한 월미도 포격 작전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 필자는 3인치 포요원 포장 최성린, 사수 홍양식, 선의수 이유택, 적도수 정인화, 전하수 박승조, 그리고 중기관총 사수 조경규, 권진택을 함교에 집합시켰다. 내일 정오경 월미도에 접근하여 적 포대를 포격한다는 작전 계율을 설명했다. 그리고 미 순양함 헬레나함에서 갖고 온 월미도 해도를 펴놓고 목표 1, 2번을 확인시켰다. 최성린 포장과 3인치 포 사수, 선의수, 적도수, 그리고 중기관총 사수에게 사격 지침을 주었다. 거리 2000에서 사격을 개시한다. 1000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목표 1을 쏴라. 다음은 목표 2를 쏴라. 만일 적포대에서 응사해 오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갈겨라. 이어 작전 목적을 설명했다. 그동안 중공군의 벌떼 같은 공격으로 평택, 안성, 제천, 삼척성까지 밀렸던 유엔군은 반격에서 올라오고 있다. 지금 수원 북쪽까지 올라와 군포 수리산 일대에서 격전 중이다. 우리가 내일 월미도를 포격하면 적이 작년 9월처럼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 줄 알고 병력을 인천으로 뺄 수 있다. 그러면 유엔군의 짐이 한결 가벼워져 머지않아 서울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대원들은 잘 준비하겠습니다 며 해산했다. 701함은 이날 밤 영흥도, 자월도, 덕적도 해역을 경비하고 다음날 2월 3일 11시경 8미도의 근해에 이르렀다. 미 순양함 헬레나함, 영국 순양함 벨파스트함, 미 구축함 행크함이 대기하고 있었다. 701함은 헬레나함에 전투에 돌입함 발광 신호를 보내고 월미도로 향했다. 미 구축함 행크함이 701함 뒤를 따랐다. 미 구축함은 월미도에서 5000야드 거리에 이르자 항진을 멈추고 선회하기 시작했다. 701함은 11시 50분에 소월미도를 동쪽으로 보며 월미도 2000야드 거리에 이르자 최성린 3인치 포장의 우렁찬 구령이 하늘을 갈랐다. 목표 1번, 거리 2100 쏴! 50 중기관 총도 불을 뿜었다. 적포대에서 검은 연기가 쏟았다. 동시에 적은 야포와 기관포로 반격해왔다. 헬레나함,
벨파스트함, 행크함은 적 폭탄이 날아온 곳에 일제히 포격했다. 피하간 포격전으로 월미도 능선은 호연과 흙먼지로 뒤덮였다. 701함은 계속 포격을 하며 월미도와의 거리 1000야드에서 좌회전하여 빠져나왔다. 적포탄이 701함 주변에 떨어져 여기저기 불기둥이 솟았다. 이때 적포탄 한 발이 함수 캡스턴 근처에 떨어져 파편이 튀었다. 최성린 장포장이 갑판에 주저앉으면서 쏴! 쏴! 계속 구령했다. 내리박스를 붙잡고 일어서서 포 지휘를 계속했다. 701함은 월미도와의 거리 6000야드까지 벌려나왔다. 피하간의 포격이 멈추었다. 최성린 장포장의 오른쪽 엉덩이에서 검붉은 피가 흘렀다. 대퇴부 관통상이다. 장전수, 이민정 수병의 다리에는 파편이 박혔다. 전투가 끝나자 미순양함 헬레나메에서 계류하라는 발광 신호를 받고 접근했다. 함교에 위치한 신호사가 갑판사관님, 왼쪽 구두에 피가 고여 있어요 라고 외쳤다. 왼쪽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발이 끈적였다. 작업부 왼쪽 무릎 아래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적 기관 총탄이 뚫고 지나간 자리다. 바지를 걷어 올리니 왼쪽 무릎 아래에서 피가 흘렀다. 적탄이 피부를 스쳐 지나간 것이다. 1cm만 안쪽으로 지나갔으면 다리뼈가 부서져 나갔을 것이다. 701함은 헬레나함에 계류하고 최성린 병조장을 들것에 실어 올리며 이어서 이민정 수병이 올라갔다. 헬레나함에서 응급조치를 했다. 최성린은 중상이었다. 함장은 필자를 대동하고 헬레나함에 올라가 함장을 만났다. 헬레나함 함장이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했다. 귀함의 용감한 근접 표격으로 적의 포대 위치와 적의 화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부상한 포장 최성린 병조장은 보남에서 당분간 치료하겠습니다. 군의관 말로는 약 일주일 후면 귀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작전 결과를 제9호 부대사령관 스미스 제독에게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함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으며 701함 모든 장병의 분투에 대하여 탄사를 드립니다. 사관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전투 이야기를 나누고 우린 함으로 건너왔다. 헬레나함에서 담배 10보루와 닭고기를 보내왔다. 이민정 수병도 파변을 제거하고 701함으로 돌아왔다. 2월 7일 아침 헬레나함에서 또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노명호 함장은 배를 계류한 후 필자와 함께 헬레나함에 올랐다. 헬레나함 함장은 사후 작전 의도를 말하고 의견을 물었다. 월미도 포격작전 결과를 제9호 봉쇄 호송 부대사령관과 제951 서해 전대사령관께 보고했습니다. 제9호 봉쇄 호송 부대사령관 스미스 제독께서 유엔군은 서부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며 한강을 향해 진격 중이다. 유엔 지상군에 대한 측면 지원을 위하여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인천에 대한 소규모 상륙작전이 가능한지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명호 함장은 스미스 사령관님의 작전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덕적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 김종기 부대장을 만나 협의하겠습니다고 말하고 배에서 나왔다. 701함은 덕적도로 향했다. 김종기 소령에게 진리 앞 해상에서 만나 701함에서 점심을 갖자 하다는 연락을 보냈다. 김종기 소령이 701함으로 어선을 타고 왔다. 노명호 함장과 김종기 소령은 해사 1기 동기생으로 반갑게 만나 악수를 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 노명호 함장은 지난 2월 3일 월미도 포격작전에 대한 경과를 이야기하고 오늘 오전 미순양함 헬레나함 함장과 만나 논의한 작전에 대하여 설명했다. 김종기 소령은 그렇다면 나와 같이 헬레나함 함장을 직접 만나 작전을 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하고 물었다. 노명호 함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먼. 그럼 같이 인천으로 가자고 했다. 김종기 소령은 섬에 돌아가서 부대원들에게 알리고 내일 새벽 6시에 오겠다 하며
타고 왔던 어선을 타고 돌아갔다. 2월 8일 김종기 소령이 어선을 타고 701함으로 왔다. 701함은 인천 앞 팔미도를 향했다. 09시경 헬레나함에 계류하고 노명호 함장, 김종기 덕적도 주둔 부대장, 필자는 미 순양함에 올랐다. 헬레나함 함장이 현문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사관실로 안내했다. 사관실에는 영국 작전 장교도 와 있었다. 우리는 테이블 위에 해돌 펴놓고 작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약 1시간 동안 협의한 끝에 상륙 작전 계획을 세웠다. 1. D-Day는 2월 10일, H-아우어는 18시로 한다. 2. 상륙해안은 만석동 인천기계제작소 해안으로 한다. 제1 공격 목표는 기상대 고지이다. 3. 미 영순양함과 구축함은 H-아우어 1시간 전부터 상륙부대가 상륙할 때까지 월미도와 기상대 고지를 향해서 함포 사격을 한다. 4. 2월 8일 정찰 유원을 인천에 침투시켜 만석동 일대의 적정을 탐지한다. 5. 부대 편성은 덕적도에 주둔하는 해병대 1개 중대를 2월 10일 16시까지 팔미도 해역에 도착시킨다. 한국 해군 701함 등 6척에서 70여 명을 차출하여 상륙부대를 편성한다. 6. 상륙군 부대장 김종기 소령은 상륙작전 감행 시 적이 막강한 병력과 강력한 화력으로 반격하여 아군에게 막대한 희생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면 지체 없이 본대로 철수한다. 작전 협의를 끝내고 김종기 소령은 YMS 501편으로 덕적도로 향했다. 함장은 배로 돌아와 YMS, JMS 정장들에게 내일 08시에 701함으로 오라는 지시를 하고 부장에게 소형 어선 한 척을 준비시켰다. 필자에게는 인천 망석동과 기상대를 정찰할 인원 선발을 지시했다. 작전 협의에 참석하여 작전 의도를 잘 알고 있던 필자는 이번 해군, 해병대의 단독 작전은 그 무엇보다도 적정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찰 임무에 적합한 인물이 떠올랐다. 인천 출신으로 몸집이 작고 다람쥐같이 날쌔며 영리한 김하사관이다. 김하사관을 불렀다. 김하사관, 인천 지역 적정을 정찰해야 하는데 해보겠는가? 갑판사관님, 그 일이라면 우리 배에 저 빼놓고 누가 있습니까? 갑판사관님도 알다시피 제가 인천 출신 아닙니까? 제 친척과 친구들도 인천에 있고요. 정말 해내겠는가? 나라를 위해 보람찬 일 아닙니까? 저에게 꼭 맡겨주십시오. 그런데 작년처럼 인천 상륙작전 또 합니까? 그건 확실히 모르겠네.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하긴 할 것 같구먼. 신나는 일이네요. 그런데 무엇을 탐지해 오면 됩니까? 만석동과 그 북쪽 기상대 고지 있지? 거기 적 방어시설과 병력, 그리고 가능하다면 월미도와 인천 시내의 적 주둔지와 병력을 알 수 있으면 좋겠네. 갑판사관님, 청해 있습니다. 뭔데? 갑판부의 이수병 아시죠? 그놈 제 중학교 후배인데 똑똑해요. 그놈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렇지, 이수병. 그놈 참 똑똑하지. 같이 가게.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김하사관, 침착하고 조심해야 해. 그리고 꼭 살아 돌아와야 해. 무리하지 마라. 중요한 일이야. 네, 저를 믿어주세요. 백두산한 명예를 걸고 꼭 해내겠습니다. 그 말에는 굳은 의지가 실려있고 그의 눈은 자부심과 보람으로 빛났다. 함장은 JMS 302정 홍원표 정장을 불러 정찰 요원 수송 임무를 맡겼다. 302정은 2월 8일 21시경 정찰 요원 2명을 소형 어선에 태우고 영종도 앞을 지나 만석동 북쪽 화수동 해안에 상륙시켰다. 정찰 요원은 동인천역, 제물포고등학교, 송월동, 석동을 거쳐 정찰 임무를 마치고 화수동 상륙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선을 타고 다음날 새벽 05시에 701함으로 귀함했다. 김하사관은 다행히 제물포고등학교 인근에 살고 있는 친척을 만나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면서 정찰 결과를 보고했다.
1. 인천에 있는 인민군은 대부분 인민군 제17사단 소속의 연대 병력이다. 본부는 인천시청에 위치하고 있다. 2. 주 방어 진지는 월미도에 있고 기상대고지에도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수봉산에도 인민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2월 6일 인민군은 월미도와 기상대에 일부 병력을 남기고 대부분 인천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 4. 인천 부두와 해안에 인민군 순찰대가 수시로 돌고 있다. 2월 9일 08시에 정장들이 701함에 모였다. 노명호 함장은 2월 10일 감행할 상륙작전과 인천 적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장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이어서 작년 인천 상륙작전 이전 감행했던 덕적도, 영흥도 탈환작전 사례를 들며 정장들에게 상륙군 병력 차출을 지시했다. PC-701함에서 20명, YMS-510, JMS-301, 302, 306정에서 각 12명, JMS-310정에서 5명, 모두 73명이 차출되었다. 702함에서는 덕적도, 영흥도 탈환작전에 참전했던 육전 경험이 있는 병사를 선발하기로 했다. 그런데 3인치 주포 요원들이 필자를 찾아와 갑판사관님, 이번 상륙작전에는 저희들도 꼭 참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며 간청했다. 이들은 주포 사격수, 선의수, 척도수들로 포 운용에서 핵심 요원들이었다. 포는 누가 쏘고 대체 인원을 훈련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 쏠 겁니다. 우리도 이번에 꼭 끼워주십시오. 이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 필자는 함장 허락을 받고 상륙부대에 합류시켰다. 이때 장병들은 자신들의 위험 따위는 돌보지 않고 자진해 싸움터에 나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었다. 이들의 마음속은 싸우면 이긴다는 신념에 차 있었다. 함장은 301 정장 박기정 대위에게 즉시 덕적도로 가서 부대장 김종기 소령을 태우고 701함으로 승함시키라고 했다. 310 정장 모예진 대위에게는 즉시 덕적도로 가서 해병대원들을 싣고 늦어도 내일 16시 이전에 팔미도 인근에 도착하도록 지시했다. 저녁 19시경 김종기 소령이 301정을 타고 701함으로 왔다. 김종기 소령은 701함 함장 등 장교들과 2월 10일 감행할 상륙작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상륙부대는 덕적도 해병부대 1개 중대와 함정 승조원으로 1개 중대로 편성하고 중대장과 소대장을 임명했다. 2월 10일 14시경 310 정장으로부터 전문이 왔다. 덕적도 주둔 해병대 병력이 섬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소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금일 16시까지 팔미도 도착이 불가능함. 병력이 탑승되는 대로 즉시 출항하겠음. 16시로 예정된 함포 포격 시간이 점점 임박해왔다. 노병호 함장은 310 정장에게 해병대 도착 시간을 다급하게 물었다. 310 정장은 해병 부대원을 싣고 출항함 18시경 팔미도 해벽에 도착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함장과 김종기 소령은 상륙작전을 계획된 시간대로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덕적도 해병부대가 도착한 대로 상륙할 것인가를 상의했다. 계획된 시간에 함정 승조원만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고 결정했다. 덕적도 해병부대는 도착하는 대로 만석동 해안으로 상륙하여 함정부대와 합류하기로 했다. 상륙 감행 이전 15시에 미 순양함과 상륙부대 간의 통신 연락을 위해 미 해군 장교 1명과 통신병 2명이 701함에 승함했다. 필자는 이들을 데리고 302정에 탔다. 16시 30분 함정 상륙부대는 302정과 발동선 2척에 분승하여 701함, 301정, 306정 호송하에 팔미도 해역을 출발했다. 계획보다 1시간이 늦은 17시에 2척의 순양함과 1척의 구축함 한 포가 일제히 불을 품었다. 상륙군을 실은 302정과 발동선은 영종도 남쪽 해안을 돌아 18시에
만석동 인천기계제작소 해안으로 상륙했다. 302정에 탑승한 미 해군 장교는 상륙 결과를 미순양함에 필자는 701함에 보고했다. 이때 월미도와 인천역 쪽에 있던 적들이 사격을 가해왔다. 상륙부대의 상륙 성공을 확인한 필자는 미 해군 장교 일행을 인솔하여 302정 편으로 701함에 돌아왔다. 김종기 부대장은 작년 인천 상륙작전 때에도 해병대 제2대대를 지휘하여 이곳 해안에 상륙한 경험이 있어서 이 지역의 지형지물을 환하게 알고 있었다. 19시에 3일 공정편으로 덕적도 해병부대가 만석동 해안으로 상륙했다. 김종기 부대장은 해병대 부대를 선두에 세우고 함정 부대를 그 좌편에 배치하여 기상대 고지를 향해 진격했다. 해병부대는 고지 서쪽에서 공격하고 함정부대는 고지 북쪽으로 진격했다. 적들은 소총, 따발총, 경기관총으로 대항했다. 고지 정상 200m 전부터는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사격을 퍼부었다. 이때 각 소대장은 중대 앞으로, 대대 앞으로 큰 소리로 구령을 외치며 돌격해 나갔다. 적들은 대부대가 공격해 오는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21시경 기상대 고지를 점령했다. 도중에 체포한 적군을 신문한 결과 공산군은 아군의 대부대가 상륙한 줄 알고 이미 퇴각했다고 했다. 상륙군들은 아군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각지에 불을 피우고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다. 김종기 부대장은 통신병을 불러 21시 기상대 고지 점령함, 확인된 적군 사살 11명, 아군 피해 없음, 전문을 701함에 보냈다. 701함 함장은 즉시 미 순양함 헬레나함 함장에게 통보했다. 상륙군을 떠나보낸 후 상륙부대에 대한 안위와 작전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안으로 701함 승조원들의 분위기는 적막 속에 잠겨 있었다. 21시 김종기 부대장의 기상대 고지 점령 보고는 승조원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꾸었다. 승조원들의 만세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아군은 적의 산발적인 저항을 물리치고 적군 지휘소가 있는 인천시청으로 진격해 갔다. 23시 시청을 점령하고 아군 지휘소로 바꾸었다. 지휘소에 걸려있는 스탈린과 김일성 사진을 뜯어내 짓밟아 버렸다. 빗대에 올려있는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올렸다. 2월 11일 06시 상륙군은 월미도로 진격했다. 월미도를 수비하고 있던 적들은 상륙군이 기상대 고지를 점령할 무렵 모두 도주했다. 월미도 남쪽 능선 아래에 엄폐된 참호에 야포 8문이 있었다. 섬 동남쪽 비탈 참호 속에는 나뭇가지를 덮어 씌워 위장한 탱크 한 대가 있었다. 김종기 상륙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07시 월미도 완전 점령함, 적 탱크 한 대, 적 야포 8문 노획함. 701함에서는 또다시 새벽 하늘을 가르는 만세 소리가 터졌다. 헬레나함 함장에게 즉각 알렸다. 상륙부대는 적 야포와 탱크, 기타 무기가 더 있는지 섬 주위를 수색했다. 또한 노획한 82mm 야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했다. 수색 과정에서 적이 매설해 놓은 지뢰가 터져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어선에 태워 701함으로 후송하여 치료했다. 군의관은 모두 경상이며 곧 회복될 것이라 했다. 함장은 기관장과 포술장에게 월미도에서 노획한 탱크와 야포를 수리하여 아군이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관사 강명혁 중위는 전기장 김생용 병조장, 내연사 이종문, 이길선, 조종래를, 포술부에서는 필자가 포술요원 3명을 선발하여 월미도에 상륙했다. 이때 미 순양함에서 파견한 5명의 미 해병도 동행했다.
필자는 김종기 부대장에게 야포 수리를 위해 상륙작전에 참가한 3인치 포요원 홍양식, 이유택, 정인화를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시청에 주둔하고 있던 이들 3명이 월미도로 급히 왔다. 강명혁 중위는 우선 위장해놓은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참호주의의 흙을 파헤쳤다. 기관부 요원들은 탱크 엔진과 전기 회로를 점검하고 고장난 곳을 수리했다. 강중위가 운전석에 들어가 시동 스위치를 돌렸다. 엔진이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시동이 걸렸다. 기어를 넣고 이쪽 저쪽으로 돌리며 시운전을 했다. 기관부 요원과 구경하고 있던 부대원들은 손뼉을 치며 적 탱크를 잡았다 고 외쳤다. 필자는 배에서 인솔해온 포 요원과 홍양식, 이유택, 정인화에게 적들은 이곳 월미도에 야포 8문을 참호 속에 은폐해 놓았다. 적들은 도망치면서 야포 사격장치 등 부품을 뜯어내 땅속에 묻거나 숲속에 감춰 놓았을 것이다. 숨겨놓은 부품을 찾아내 조립해보자. 잘 되면 이것을 가지고 적을 추격해보자. 이곳 월미도에는 사방이 지뢰에 깔려 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모두 야포 부품 찾기에 나섰다. 약 1시간 동안 수색 끝에 브리지 부속 등 부품을 찾아 모았다. 포 요원들은 야포 한 문 한 문씩 조립했다. 야포 4문을 복구했다. 홍양식 이등병조가 갑판 사관님, 4문은 완전히 복구했는데 나머지 4문은 부품이 없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립한 4문은 격발이 잘 됩니다. 시험 사격 해볼까요? 물었다. 숲속에 숨겨놓은 포탄도 찾아냈다. 야포 1문에 포탄을 장전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꽝! 소리와 함께 포탄이 날아갔다. 모두 손뼉을 치며 야포 잡았다! 고 외쳤다. 정호경, 속히 기하마라는 함장 지시를 받은 필자가 바로 배로 돌아오자 미 순양함에 LCVP 한 척이 701함에 계류했다. 제9호봉쇄 호송 부대 사령관 스미스 소장이 참모들과 유엔군 연락장교 최병의 소령을 대동하여 701함에 올랐다. 스미스 소장은 노명호 함장에게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감행한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유엔 지상군 작전 수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그 공로를 치하했다. 노명호 함장과 필자는 스미스 소장 일행과 같이 LCVP를 타고 월미도로 향했다. 스미스 사령관은 참모에게 어젯밤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상륙한 만석동에 접안하라고 지시했다. 인천 기계제작소 암벽에 이르자 김종기 부대장이 영접했다. 스미스 제독은 김종기 부대장의 손을 잡고 크나큰 정가를 올렸다며 격찬했다. 김종기 소령은 최병혜 소령의 통역으로 작전 경과를 보고했다. 스미스 제독은 인천역 쪽으로 걸어가 월미도와 인천 시내를 한참 동안 관찰하고 동행한 일행과 승전 기념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 스미스 제독은 참모에게 인천항 부두시설 상태를 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후 김종기 소령에게 노획한 탱크와 야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김종기 부대장이 월미도 남쪽에 있으며 지금 수리 중이라고 대답하니 참모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했다. 스미스 소장 일행은 LCVP를 타고 월미도 남쪽으로 이동하여 산 중턱을 보니 탱크와 야포가 보였다. 강명혁 중위와 기관부 요원들이 탱크를 수리 중이었다. 오전에 미리 와 있었던 미 해병대 대원이 내려와서 미 해군 참모들과 해병의 소령을 안내하여 탱크와 야포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탱크와 야포를 유심히 살펴본 후 사진을 찍고 내려갔다. 스미스 사령관 일행은 헬레나함으로 돌아왔다. 강명혁 중위는 기관부 요원을 탱크에 태우고 상륙부대 지휘소가 있는 시청으로 향했다. 필자는 야포 4문을 이끌고 탱크 뒤를 따랐다.
우리 해군, 해병대가 인천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피난민들이 시내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해군 만세, 해병대 만세를 소리 높이 외쳤다. 김생영 병조장이 시민들의 태극기를 건네받아 탱크 위에 달았다. 탱크와 야포가 시청에 이르자 상륙군들이 뛰어나와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했다. 오후에는 강명혁 중위와 필자는 대원들과 탱크에 야포 1문을 끌고 숭이동 쪽으로 나갔다. 강 중위는 신나게 탱크를 몰았다. 길모퉁이를 돌 때 회전 반경이 길어 부딪히기도 하며 애먹었지만 트럭 운전하듯 잘 몰았다. 인천시 동쪽 46번 도로와 남쪽의 42번 도로가 마주치는 지점에 탱크를 세우고 야포에 포탄을 장전하여 적군이 이동하는 부평 쪽을 향해 쐈다. 이때 남쪽 42번 도로에서 지프차 한 대가 달려왔다. 가까이 다가온 지프차에서 미군 장교가 내려 Hello, I am U.S. Army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중위 계급장을 단 미군 장교는 수색대원으로서 한국 해군, 해병대가 인천시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을 위해 왔다고 했다. 강중위와 필자는 그에게 상륙작전 경과와 인천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설명을 들은 후 Fine 하면서 본대에 돌아가 보고하겠다고 했다. 시청으로 돌아올 때는 필자가 탱크를 몰았다. 이날 손원일 참모총장이 보낸 치하 전문을 받았다. 김종기 부대장은 인천지구 한국군 최고지휘관 명의로 보고문을 작성했다. 질서 유지, 적군, 무기, 폭발물 발견 시 즉각 보고, 시민생활 안전 보장 등이 담긴 내용이었다.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 해군, 해병대가 노획한 탱크에 얽힌 스토리는 이렇다. 영국군 제27여단은 1950년 8월 28일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며 제29여단은 11월 18일 부산으로 들어와 곧바로 개성지구 전투에 참전했다. 유엔군은 중공군의 신정공세 때 한강 이남으로 철수명령을 내렸다. 서울 지역의 7만 5천 명 국군과 수많은 서울시민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은 또다시 서울을 떠나 임시로 부설한 부교를 통해 긴급히 한강을 넘어야 했다. 영국군 제29여단과 제170 박격포 대대는 유엔군과 피난민들의 철수 시간을 벌기 위해 1951년 1월 3일 임진강 남쪽 고양시 지역에서 밀려드는 중공군 제115, 116, 117 사단과 중공군 제45 포병연대에 맞서 처절한 혈투를 벌였다. 이 전투에서 300여 명의 인명과 탱크 10여 대를 잃었다. 이 중 한 대가 월미도에서 노획한 그 탱크였다. 사실 제2차 상륙작전 감행 이전에 유엔군은 한국을 포기하느냐 수호하느냐 문제로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대병력의 중공군에 의해 서울이 함락된 1951년 1월 4일 이후부터 미 합참에서 한반도 철수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건곤일척의 상황이었다. 서방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집중된 틈을 타서 소련이 서유럽을 침공할 것을 두려워한 영국, 프랑스 등 동맹국들은 한반도 철수론을 꺼내들었다. 미 합참이 1월 12일 한반도 철수 계획을 검토한 방안은 두 가지였다. 한 방안은 유엔군이 일본으로 철수하고 한국 정부, 군, 경찰, 가족 등 100만 명을 제주도로 철수시킨다는 것이고, 다른 방안은 한국 정부, 군, 경찰, 가족 등 32만 8천 명을 서사모아 군도로 철수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엔군은 다음날 1월 13일 평택, 안성, 제천, 삼척으로 이어지는 현재 전선을 경계로 하는 휴전을 공산군 측에 제의했다. 워커 장군 후임으로 온 미 제8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휴전 제의 다음날 1월 14일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 반덴버그 공군 참모총장, 스미스 CIA 국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합참은 미군의 한국 철수를 계획하고 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철수한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철수할 때 하더라도 적과 접촉을 통해 적의 능력과 의지를 확인하겠다. 리주에이 장군은 이날 미 제25사단 제27연대에 위력 수색 정찰을 명령했다. 미 제27연대는 다음날 1월 15일 새벽 전차, 포병, 공병, 항공 지원을 받으면서 오산에서 수원까지 진출했다. 이들과 부딪힌 중공군 부대는 약간 저항하다가 북으로 도주했다. 중공군의 전투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유엔군은 자신감을 얻었다. 한편 완승을 자신한 중공의 모택동은 1월 17일 유엔군의 휴전 제의를 거절했다. 리지웨이는 5개 사단을 동원하여 반격 작전에 들어갔다. 유엔군은 1월 24일 원주를 탈환했다.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유엔군은 군포, 안양, 수리산, 모락산, 성계산, 관악산 일대까지 진출하여 중공군과 격전을 벌였다.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는 같은 날 노량진, 영등포로 이어지는 선까지 진출했다. 중공군은 2월 6일 주력을 한강 이북으로 철수시키는 한편 관악산의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서울 방어를 위해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 제17사단 예하 연대가 관악산으로 이동했다. 701함 정찰요원이 인천 탈환 하루 전 정찰 결과를 보고한 내용 중 인민군 부대가 인천을 떠났다는 그 부대가 바로 인민군 제17사단 예하의 연대 병력으로 추측된다.